네, 이번 시간에는 SP 수착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류는 수착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즉 뭐냐면은 어떤 이제 베이스를 뭐로 사용하느냐, 그 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정지상을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 수착제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실리카 기반에서 만든 수착제가 있고, 또 하나는 폴리머에 기반해서 만든 수착제가 있습니다. 실리카 기반 수착제는 이거는 HPLC 컬럼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리카 입자 표면에, 이 표면에 실리카가 이렇게 입자가 있으면 거기에 SiOH로 해가지고 얘가 실라놀기가 이렇게 노출이 돼 있죠. 이 실라놀기에다가 실라놀기를 이제 변형을 시켜가지고 Si, 그 다음에 CH3, CH3 해서 CH2, CH2 쭉 해가지고 CH3 해서 이게 8개가 되면은 C8이 되고 18개가 되면 C18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결합 실리카 수착제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합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있어서 이게 완전히 이 실라놀 그룹이 완전히 이게 이렇게 결합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특히 이제 이 SiOH 이 실라놀 그룹은 굉장히 극성이고 산성인 그러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추출에 있어서 이 실라놀 그룹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극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극성을 줄이기 위해서 엔드 캐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리카 기반 수착제의 단점이 뭐냐면은 pH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주로 이제 사용되는 범위가 pH가 2에서 8 범위에서 사용하기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pH가 2보다 낮은 이제 곳이라든지 아니면 pH가 8 이상인 그러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시료의 환경이 우리가 샘플을 이렇게 여기에 수착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샘플을 이렇게 로딩 해주다든지 아니면 워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일루션을 시켜준다든지 그랬을 때 이때 그 용액들의 pH에 따라서 특히 이제 시료의 pH에 따라서 이 실라놀 그룹이 더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불안하고 오랫동안 이제 이것을 제대로 이제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HPLC에서도 이 극단적인 pH가 2에서 8 범위는 벗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죠.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폴리머 수착제가 개발이 됐어요. 이 폴리머 수착제는 스타이렌하고 다이비닐 벤젠을 이제 혼성해 가지고 중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pH의 전 범위에 걸쳐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체상 추출법에 사용되는 이 SP 카트리지는 주로 이 폴리머 수착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좀 더 살펴보면은요. 여기 예를 들어 이제 실리카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실리카가 이렇게 입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SiOH 실라놀 그룹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노출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제미널 실라놀 그룹으로 해서 이 SI에 이렇게 OH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든지 또 이런 형태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리버 스페이스 여기에 예를 들어 C18이다. 그러면 C18을 이렇게 해주게 된다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정지상이 입혀져 있는데 일부분은 이렇게
결합이 안 돼 있는 이렇게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추출에 영향을 미쳐 주니까 엔디캐핑을 시켜 주는데 이 엔디캐핑은 주로 여기에다가 SiO 면은 여기에다가 뭐 CH3, R 그룹이라는 게 CH3 이런 것을 입혀줘서 이것을 완전히 캐핑을 시켜준다 하는 것이 엔디캐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된 이 수착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C8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실리카가 있으면은 실리카에 이렇게 수착제를 그러니까 정지상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실리카 기반 수착제들을 한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요. C18 옥타데실 해서 이런 구조의 R 그룹이 아까 입혀진다는 거죠. Si 그 다음에 O 그리고 SiCH3, CH3 해서 여기가 C18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 옥타데실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ODS라고 그렇게 이제 HPLC 컬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C8 알킬 형태는 대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이클로헥실도 있고 그리고 아로마틱 형태로는 페닐, 바이페닐, 페닐기가 2개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이아노 이제 좀 더 극성인 것은 우리가 표기할 때 CN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죠. 이렇게 CN이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아미노 그룹이 있는 거 그리고 다이올 형태, 알코올이 2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쿼터너리 아민이라 해서 이거는 SAX인데 이거는 스트롱 아니온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강한 음이온 교환체입니다. 음이온 교환체로서 여기 이제 플러스 전하가 있어가지고 음이온을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칼복식 애시드 그리고 솔포닉 애시드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SCX 대표적인 것 중에 이거는 스트롱 카타이온 익스체인지라 해서 SAX의 이거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술포닐 그룹이 이렇게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좋은 그림이 있어가지고 채택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실라놀 그룹 기가 있다. 입자가 있다. 실리카 입자가 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이제 유도체화가 되지 않는 거는 SiOH 그룹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리버스페이스, 역상 크로마토그래피, 그러니까 역상으로 된다 하는 것은 이 정지상이 비극성이라는 거죠. 이 정지상이 비극성인 경우가 리버스페이스가 되는데 여기 C18 탄소가 18개 이렇게 있다. 이거 이제 화학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겠지만은 화학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은 참고로 이것을 예를 들어 CH3, CH2, CH2, CH2 뭐 그리고 CH3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이제 하이드로카본이잖아요. 그것을 표현을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탄소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잘못했네요. 다섯,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8, CH3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C8은 이렇게 되고 C4는 하나, 둘, 셋, 넷, 5개였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기본적으로 결합이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듀얼 모드 베이스라 해서 다이올, 알코올이 2개 있으면서 여기 이제 극성이 있고 여기는 비극성이죠. 여기도 페닐 그룹, 여기는 극성이고 여기는 비극성. 사이아노, 다이아미노, 아미노가 NH2가 2개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SCX라 해서 Strong Cation Exchange. 그러니까 여기에 SI 그룹의 그 실리카에 여기에 술포닐 그룹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플러스 전하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머무름이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출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WAX 해서 이거는 Weak Anion Exchange 해가지고 약한 음이온 교환체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폴리머 기반 수착제들을 살펴보면은요. 폴리머 기반, 이게 이제 그 회사들의 브랜드 이름으로 상표명으로 보통 불려주는데, 뭐, 본드 일루트, 그리고 리크로루트, 스트라타, 그리고 오아시스. 이게 제가 사용해 본 거는 이걸 이제 굉장히 이거나 이것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 이것들의 형태가 이게 이제 STY 하면은 이게 스타이렌하고 다이비닐 벤젠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보면은 오아시스, 이게 이제 유명한 건데요. HLB 카트리지 해가지고 이거는 비닐 프롤리딘하고 그 다음에 다이비닐 벤젠이 섞여진 건데 이거는 이제 하이드로필릭, 리포필릭 밸런스드 해가지고 하이드로필릭하고 리포필릭 완전히 다른 성질이죠. 극성인하고 비극성인 것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같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뭐 MCX, MAX 해가지고 믹스드 카타이온 익스체인지, 믹스드 아니온 익스체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HLB 카트리지는 하이드로필릭, 리포필릭 밸런스드 역상 수착제로서 이거는 이제 소수성하고 친수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즉 다이비닐 벤젠하고 비닐 프롤리딘이 합해진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약물들을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산성, 영비성, 중성 화합물들을 이제 동시에 분석을 하는데, 추출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뭐 참고로 이제 오아시스 시리즈, 특정 회사 제품을 제가 뭐 선전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많이 사용해 봤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MCX 카트리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믹스드 카타이온 익스체인지, 이거는 이제 염기성 화합물들을 분석을 하는데 좋고요. MAX 같은 경우는 산성 화합물 분석하는데 좋고, 그 다음에 WCX에서 위크 카타이온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이거는 강염기성이나 쿼터너리 아민 화합물들을 이제 추출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WAX 하면은 얘는 이제 위크 아니온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강산성 화합물 추출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HLB 카트리지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MCX는 Mixed Cation Exchange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술포닐 그룹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띈 것을 얘가 이렇게 잡아당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 HLB 카트리지는 하이드로필릭기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친수성이 있고, 이거는 이제 리포필릭이 이 그룹이 이제 벤질 그룹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는 하이드로필릭은 극성인 물질들을 상호작용을 하고 해서 붙들어 매고, 그리고 리포필릭한 것은 이거는 이제 역상, 그러니까 비극성 물질들을 이렇게 붙잡아 두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이 HLB 카트리지. 그리고 MAX, WAX, 그리고 WCX도 이렇게 있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SP가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뭐 앞에서 봤던 데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주사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주사기 같은 것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수착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곧바로 이렇게 세워 가지고 세운 상태에서 이제 시료를 로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일루션 솔벤트 가지고서 일루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카트리지들이 이런 봉지에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면은 밀봉이 돼서 이제 오염이 되지 않게 만든 거죠. 그러면은 실험실에 들어오면은 이걸 뜯어 가지고 낱개로 이것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틀었을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뭐 오래되면은 이게 이제 거기에 그 실험실 내에 이제 환경에서 오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주사기 용기가 있는데 주사기 용기는 주로 이제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 밑에 이제 프리디스크라 해서 이 이제 수착제가 알맹이잖아요. 굉장히 작은 알맹이니까 그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프리디스크도 이제 이거는 이제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액체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액체하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20 마이크로 정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착제가 채워져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프리 디스크가 다시 또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고 이런 이제 디스크 형태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좀 사용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예, 이제 특정 고체상 카트리지를 우리가 골랐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사이즈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튜브의 이제 부피에 따라서 즉 이렇게 튜브가 이렇게 카트리지가 있으면은 이 이제 채워져 있고 이 부피를 얘기를 해주는데 뭐 1mm짜리, 3mm, 뭐 6mm, 뭐 20, 60mm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채워져 있는 이 정지상 고체상이죠. 고체상의 무게는 대략 뭐 이 정도로 채워져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각 회사마다 이제 일정량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달라지겠죠. 각 회사마다 조금씩. 그러면서 우리가 시료가 굉장히 적은 양일 경우에는 용리 부피도 아무래도 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튜브의 이 카트리지 부피가 3mm짜리다. 그러면 최소한 용리할 수 있는 양은 용액을 집어넣어줘서 용리시킬 때 그 부피는 1에서 한 3ml 정도로 용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고 이제 이 튜브의 부피가 큰 것들 예를 들어 20mm짜리다. 그리고 이제 고체상은 5g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고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예, 수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한 20ml에서부터 40ml 정도로 용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보다 이제 작은 양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여기에 굉장히 그 튜브는 예를 들어 20ml짜리를 썼는데 1리터 가지고서 용리를 했다. 그러면 충분하게 용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료의 용량이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정지상이 있는데 정지상이 수용할 수 있는 즉 캐퍼시티가 있겠죠. 시료를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이렇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료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샘플 로딩하는 양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용리의 부피도 굉장히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용리에게 부피도 많이 사용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연적으로 고체상의 무게도 많이
큰 거, 그리고 튜브의 부피도 큰 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수착제의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